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생존자들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배 안에 갇힌 학생들을 구조해 영웅으로 불렸던 생존자가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기울어진 배 안에서 온 힘을 다해 소방호수를 끌어올리는 남성.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20여 명을 구조해 파란 바지의 영웅이라 불리는 화물차 운전기사 김동수 씨입니다. 김 씨는 그제 저녁 흉기로 손목에 자해 행위를 했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치료를 받기 위해 경기도 안산의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로 향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생계수단인 화물차를 잃은 뒤 경제적 어려움이 컸고 최근에는 손이 제멋대로 움직일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어떻게 이제 계속 학생들 보면 그 학생들이 생각나고 그 창문을 보면 창문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는데 저한테 그냥 어떻게 잊으라고 그걸 쉽게 그런 고통이 있는데 남들은 아직도 모르죠. 다 해결된 줄만 알고 고통에서 헤어난 줄만 알지. 제주도 내 세월호 생존자는 22명. 대부분 화물차 운전기사로 1억 원이 넘는 차량 할부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제주도의 생계비 지원도 끊겼습니다. 돈 날로 일날 데도 없고 뭐 일은 잡히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뭐 일한다고 뭐 정상적인 일을 옛날처럼 정상적인 일을 못 하지 마소요. 그냥 그게 최고 어려운 거라 마소. 이들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세월호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오는 7월이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예산상의 어떤 이제 제한점 또 이 기한의 제한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뭐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한 그날 자신의 삶도 멈춰버렸다는 사람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생존자들의 상처는 오히려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는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다음 달 중순부터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피해보상 추진단은 다음 달 6일 제주에서 설명회를 가진 뒤 20일부터 22일까지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보상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려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상처는 또 다른 곳에도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여객선 이용객이 급격히 줄면서 제주와 다른 지방으로 가는 배길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와 부산을 오가는 서경 아일랜드호. 한 번에 880명이 탈 수 있는 카페리 여객선으로 지난해 4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취항한 지 2년도 안 돼 다음 주부터 2달 동안 임시 휴항에 들어갑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용객이 줄고 과적 단속은 강화돼 경영난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2달간 지켜봐야 끝나지. 이용객도 없고 아무도 못 싣고 전력 따지고 이게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을 중단한 여객선은 인천과 삼천포 노선 등에서 모두 4척. 지난해 여객선 이용객은 20% 줄었고 올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객선의 선령 제한이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되면서 선사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화물선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2, 3년 안에 제주항로의 여객선을 화물선이 모두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등반 단체 관광객이나 또한 그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이러한 그 상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객선이 계속 줄어들면 항공 좌석난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어 제주의 백기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개발 사업 승인 당시 제주도가 제시한 조건이 이행되는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TF팀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문화관광 스포츠국장을 단장으로 11명의 TF팀을 구성해
오는 23일 원희룡 지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에 도민 고용 80% 이상과 지역 건설업체 50% 이상 참여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했습니다. 네, 벌써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때이른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는데요.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5월 초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따뜻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편이 좋겠고요. 내일은 다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지만 낮부터는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 내외, 낮 기온은 16도에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오늘도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산간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섬지역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현재 기온 11도 내외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와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이고요.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초반에는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이 하우목동항 인근 신축 공사장에서 H빔 위에서 작업하던 51살 이모 씨가 2m 바닥으로 떨어져 다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제주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